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하락 출발한 이후 변동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월 말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서 결국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재발 우려 속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3% 내외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채널K 주말 라인업 전해드립니다.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2 중학교 편의 마지막 네 번째 미공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트렌드코드에서 제23화 실용세대 편을 공개했는데요. 돈이 없는 젊은 세대, 땡땡 세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학식이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박명석의 K픽을 통해서 엔비디아와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이와 함께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키움에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용금술사 달러화에 대한 투자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요. 또한 채널K에서는 트렌드코드 쇼츠 2편, 올드카와 중고차의 차이, 그리고 여의도 가성비 7,500원짜리 점심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역삼역 제네레버 스페이스에서는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33번째 정규 강좌가 진행됩니다. 최하원 대표가 비만 치료제 시장 시즌2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관련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요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0.13% 강보한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0.32%, S&P 500이 0.01%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지수 러셀 2000 0.41%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경제지표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반등하는 듯 했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등락을 보였고요. 특히 장마감을 앞두고는 이 월말 윈도우 드레싱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함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달러화를 제외한 국채금리와 유가금이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비트코인도 오늘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 가까이 하락했고요. 다우 17개, 나스닥 100 54개, S&P 500 266개가 상승했고 그 외 종목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장 전부터 또 열심히 일을 하셨죠. 오전에는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력한 언사를 내놓은 데 이어서 오후에는 조금 더 완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진핑과 통화해서 이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고요. 관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중 갈등 양상이 또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오늘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11개 중에 8개가 상승했는데요. 오히려 지수와는 좀 다른 흐름을 나타냈죠. 지수는 다우를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외 섹터와 상승 종목들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필수 소비재가 1.16%, 유틸리티가 1.08%,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49%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가 0.68% 하락했고요. 경기 소비재가 0.58%, IT가 0.4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장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4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줬고요. 이와 함께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52.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상대적으로 아직 하드 데이터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나타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완화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경제지표가 오늘 트럼프로 인한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줬는데요. 결국은 월말 리밸런싱에 따라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오늘 또 레이건 재단 행사에서 채권 시장의 균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6개월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채권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빅7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94% 하락하면서 329.8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7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이 상승했고 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0.45% 상승했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0.38%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0.3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알파벳이 0.07%, 아마존이 0.34%,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2% 내외의 급락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큰 뉴스는 없었고요. 미중 갈등 양상이 아무래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죠. 다행히 오늘 애플은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계 스마트폰의 판매가 4월에 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내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판매가 좀 이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4월에는 조금 판매가 개선되었다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애플 주가는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려왔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3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고요. 애플이 2조 9,990억 달러, 아마존이 2조 1,76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900억 달러,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1조 6,280억 달러, 그리고 브로드컴이 한 개 더 올라왔습니다. 1조 1,380억 달러 기록 중이고요. 8위에 테슬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2%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 와중에서 브로드컴은 양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하락세가 좀 도드라졌고요.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가 또 크게 나타났죠. 아무래도 미중 갈등 양상이 주요한 하방 압력으로 보여지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에서는 대형 소매유통 업체들의 주가,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넷플릭스와 함께 통신업체들의 주가가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이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대형 제약주들이 고른 상승 흐름을 나타냈네요. 길리어드 사이언시스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죠. 오늘 뷰티 소매유통 업체인 얼타뷰티가 11.78% 크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5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28억 5천만 달러, EPS가 6.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고요. EPS는 3.4%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동일점포 매출 증가율 2.9%로 예상치 상회했고요. 향수 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한 것이 오늘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아이비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고평가 논란과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트코 홀세일이 오늘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펠로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미 행정부에서 데이터 공유 이니셔티브의 핵심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내
이제 국민들의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요한 역할을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업체 엔페이즈 에너지가 오늘 5.4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감세 법안 하원 통과로 17% 넘게 급락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G스케일러의 영향 속에 오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주가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펠로에토 네트워크스 3.5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생물제약 업체인 리제네럴 파마슈티컬즈 19%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프랑스계 제약업체죠. 사노피와 함께 공동 개발 중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는데,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인 이테페키맙의 임상 3상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확인해서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주가가 오늘 19% 급락했고요. 공동개발사인 사노피도 5.7%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 하향으로 IB들의 투자 의견이 하향되면서 의료정비업체인 쿠퍼 14.61% 크게 하락했고요. 유가 하락 속에 최근에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 및 사업권 업체 텍사스 퍼시픽 랜드 7%대 하락했고요. 오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와 함께 반도체 정비 업체들도 크게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죠. 램 리서치 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학업체인 이스트만 케미칼도 3.84% 하락했는데요. 미 에너지부와 분자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 다수의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클라우드 보안업체 G스케일러가 오늘 9.79% 상승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6억 7,800만 달러, EPS가 0.84달러 기록했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 EPS가 4.5%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반복 매출이죠. ARR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해서 아주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요. 이와 함께 사이버 위험 및 대응 강화를 위해 6억 7,500만 달러의 레드 캐널이라는 보안업체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으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업체 UiPath 2.86% 상승했고요. 슈스테이션 점포의 높은 성장세와 이에 대한 투자 확대 소식에 슈카니발 오늘 4.23%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존의 슈카니발 매장은 크게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의류소매유통업체 갭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이 34억 6천만 달러, EPS가 0.51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EPS는 21.4% 증가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최근에 갭과 올드네이비의 리브랜딩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했지만 약 3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관세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서 주가가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대폭 하향된 개발자용 IT 모니터링 플랫폼 업체 페이저듀티 11.43% 급락했고요.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엇갈린 실적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이후에 상승 흐름을 보였던 델 테크놀로지스는 오늘 이후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 속에 2%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속에 넷플릭스 1.89%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스트리밍 시장에서 동사의 강력한 지위와 함께 추가적인 가입자 증가세 전망을 언급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1490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죠? 오징어 게임 3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멘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GIJ 리서치가 투자 의견 매도에서 보유로 상향한 반면 UBS는 목표 주가를 17달러에서 12달러로 하향 조정한 태양광 주택 설치 업체 썬런 오늘 9.34% 상승했습니다. 앞서 엠페이즈 에너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감세 법안 통과 이후에 주가가 급락한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 강세 흐름 보였고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104달러로 커버리지 게시한 당뇨 의료기구 업체 덱스컴 1.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도 전해드리죠. 주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호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A가 0.66%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아시아 증시가 좀 혼조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호주 증시는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HACK 1.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TAN 1.32%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오늘 일교차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무척 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오늘 미국 주식 원래 강좌에서 뵙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